함진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오늘 함진규의 4차 산업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 지난 9월 30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에서 자체 행사로 진행한 AI 데이 행사에 옵티머스라는 이름의 휴머노이드를 선보였습니다. 옵티머스는 높이 1m 72, 무게 57kg의 인간을 닮은 로봇입니다. Welcome to Tesla AI Day 2022. I do want to set some expectations with respect to our Optimus robot. 20kg의 물건을 시속 8km의 속도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들 수 있는 무게인 데드리프트는 68kg에 이릅니다. 머스크는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뇌가 부족해 스스로 세계를 항해할 수 있는 지능이 없으며 또한 매우 비싸고 만들어진 숫자도 매우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는 매우 유능한 로봇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옵티머스에게 상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오라거나 볼트를 집어 차량에 끼워줘라는 등의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데요. 머스크는 이 로봇을 내년부터 수백만 대 수준으로 대량 생산해서 자동차보다 싼 가격인 2천만 원대에 일반에 보급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This is literally the first time the robot has operated without a tether was on stage tonight. So the robot can actually do a lot more than we just showed you. We just didn't want it to fall on its face. 인간의 모습은 닮지 않았지만 휴머노이드의 두뇌인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자동기기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인데요. 요즘 식당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서빙 로봇입니다. 이제 기계는 음성 인식을 통해 우리의 말을 듣고 대답할 수 있으며 얼굴 인식과 물체 인식으로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물체인지 구별하고 감정 인식을 통해 사람의 감정을 읽거나 적절한 정보를 검색해 줄 수 있으며 각 사용자에게 특화되어 적절한 추천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음악을 작곡하거나 유명 미술작품을 흉내내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일부 영역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면서 바둑의 알파고 스타크래프트의 알파 스타처럼 인간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데이터와 적합한 학습 알고리즘만 있으면 특정 영역에서는 인간의 지적 수준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로 인한 편익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와 함께 걱정거리도 같이 생겨납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일으키게 될 사회적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떠올 수 있는 문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과 남용입니다. 최근 사람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비윤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3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항복을 선언한 내용의 영상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유포된 것인데요. Шановні 물론 захисники, 이는 실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두 영상이 президентом 아니었습니다. виявилося 누군가 не так вже й 그를 легко. 정교하게 모방한 Я 이 змушений 페이크 приймати 영상을 складні 올려 рішення. 허위 정보를 정파하려고 спочатку 한 것입니다. Я вирішив повернути Донбас. Настав час глянути правді у вічі. Не вийшло. Стало тільки гірше. 젤렌스키 대통령이 즉각 반박성 메시지를 내고 SNS들도 이를 삭제하며 실제 전황에 영향이 미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군 등이 이를 실제로 믿었다면 큰 혼란이 빚어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기술의 오남용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인류 전체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이 만들어지거나 인류가 대항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일 모든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지능을 지닌 인공지능이 등장할 경우 인간은 이 인공지능을 통제하기는커녕 이해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인간의 지성과 상식을 초월한 형태의 높은 지능과 사고 처리, 판단력을 가진 인공지능의 사고, 판단을 무슨 수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상황에 따른 지배권이 인간에게서 인공지능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공지능인 알파고는 종종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수를 놓는데요. 나중에 검토한 바 따르면 이는 사실 승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변수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이 인간의 이해 기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도중에 봐서는 마치 악수 또는 실수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초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초지능 AI에 대한 우려는 사실 좀 먼 미래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인공지능의 안정성에 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사회에 보급된 인공지능이 말썽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고장이 났을 때인데요. 2016년 미국의 한 쇼핑센터에서 경비 역할을 하던 로봇이 갑자기 오류를 일으켜 16개월 된 아이를 넘어뜨리고 그대로 지나가 아이의 다리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해 중국에서도 한 IT 전시회에서 시연 중이던 교육용 로봇이 갑자기 전시장 유리를 깨뜨리고 이 유리 파편으로 인해 방문객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18년에는 미국 뉴저지에 있는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로봇이 갑자기 오류를 일으켜서 고온 퇴치 스프레이 통을 찢어버리고 유독밀질이 유출돼 무려 24명의 직원이 병원에 입원한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강조되는 것이 인공지능 윤리인데요. 인공지능을 개발, 운영, 사용함에 있어서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윤리 의식을 말합니다.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문제는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짜 영상을 만드는 기술인 딥페이크와 같은 악용 가능성 문제, 공정성 문제를 일으키는 인공지능 면접으로 대표되는 편향성 문제, 사람을 공격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로봇으로 인한 오류와 안전성 문제, 인공지능 스피커 이용자 녹음 및 녹취 논란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사람을 살상할 권리를 로봇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킬러 로봇 문제 등입니다. 인공지능 윤리는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윤리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선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초, 중, 고 시절부터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이미 본격화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141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인공지능 윤리 권고를 193개 유네스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최초의 글로벌 규범 프레임워크로 193개 회원국의 이행을 지원하고 그들의 진행 상황과 관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채택된 권고는 인공지능이 사회에 가져오는 이점을 실현하고 인공지능이 수반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디지털 변환이 인권을 증진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교육, 문화, 노동, 의료 및 경제에 관한 행동 지향적 정책 등을 통해서 투명성, 책임성,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 인공지능 윤리 기준과 원칙을 제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2월 23일 국가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대명제 아래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모두 하부에 발표했다고 하여 범정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기준이 정한 3대 기본원칙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을 말하는데요. 인간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한목적성을 말합니다. 10대 핵심 요건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입니다. 교육부도 지난 8월 11일 교육 분야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자와 교육 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윤리 원칙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원칙 아래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개발 활용 지침이 될 10대 세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 성장의 잠재성 실현,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 보장,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교육 당사자 간의 관계 유지, 교육 기회 균등 보장, 교육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 교육 당사자의 안전 보장,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보장, 데이터의 한목적 활용 및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리 원칙은 자발적인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 규제로 교육기관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교육 당사자와 이용자,
개발자, 관리자들이 권리 책임의 주체입니다. 서두에서 테슬라가 휴머노이드를 세상에 선보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일론 머스크는 과거 어느 특별 강연에서 인공지능 연구는 악마를 소환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핵무기보다 더 해롭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작고한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과 스튜어트 러셀 같은 이들은 인공지능이 우리 문명의 마지막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처럼 비관적인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빌 게이츠는 인공지능이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생산과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최신의 기술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글 CEO 순다 피차이는 인공지능이 인류가 연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며 전기나 불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핵심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또한 일반 기업들이 인공지능 중심 기업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들 사이에서도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극단적인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가 어렵기만 한데요.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인공지능을 강하게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매력과 장점이 과거 어느 기술보다도 크고 강한 데다 어느새 여러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포기할 수 없는 기술이라면 그 잠재적 위험을 생각하며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들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